정부는 앞으로도 송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 안의 범죄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건데요. 결국 신속한 소탕 작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64명의 송환이 완료되자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내 대대적 단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무부 장관께서는 전국 관서에 지시를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캄보디아 내 범죄 종사자로 추정되는 약 1,000명을 주요 체포 대상으로 보고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을 더 찾아내 추가로 송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이거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해서 대통령실도 추가 송환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검거 단속을 이어가며 한국인들을 데려와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캄보디아 내 검거 압박이 세지면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타 공관의 인력도 현지에 급파해서 당분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캠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해 사실상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예고된 상황. 정부 합동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정부와의 합동대응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추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부와 별도로 한국인 청년 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위치를 파악한 뒤 캄보디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송환을 놓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위치한 한 호텔형 레지던스. 우리나라 청년 3명이 감금돼 있던 곳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곳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청년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를 받은 김 의원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캄보디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어젯밤 이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옥상에 수영장 있는 30층 빌딩에 있고 자기는 13층에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구글맵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공을 하고 빨리 수색을 해서 찾도록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을 면회하고 현지에서 기자회견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3명의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거친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기를 동원해 피의자인 이들을 집단 송환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와 피의자 구분이 어렵다며 청개구리식 대응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송환자들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에 공정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무역 적자를 본 만큼 한국의 3,500억 선불 투자는 당연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던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If we didn't have tariffs, we would have no national security. 그동안 미국이 바보처럼 손해만 봤다며 이제는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콕 집었습니다. And that includes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includ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ll we want to do is be treated fairly. But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는데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규모의 선불 대미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워싱턴에 총출동해 미국 측과 비공개로 집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어서 이견이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신경전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As of this moment, we'll be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We'll be meeting in South Korea. China doesn't want that, and they want to talk. And we're talking. 오는 30일 경주 APEC 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경제수장은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나섰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 대표가 화상통화에서 새 협상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경제수장 간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고 난 뒤 경호처에 총을 안 쏘고 뭐 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체포 직전에는 민주노총을 가장한 북한 세력이 침투할 거란 명분으로 총과 실탄을 배치해두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세 번째 공판.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던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건희 씨가 총 가지고 뭐 했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경호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했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얘기를 들은 뒤 조금 황망했다며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박 경호관에게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자,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세력이 침투한다는 첩보가 있다며 총을 배치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전 부장은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민주노총을 가장한 북한 세력이 관저를 침투한다는 정보를 받았고 직원들에게 기관단총과 실탄을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기각된 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피고인석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